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17 부동산 대책, 아파트는 끝났다, 부동산 법인 사망 선고,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해서 핵심 투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증시와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폭등하여서 초강력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요. 변동기의 전략과 내진 발행 전략, 그리고 급지 상승, 핵심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폭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제 여건이죠. 역사상 초저금리, 시중에 풀린 거대한 자금이 되겠는데요. 이 결과로 증시에 돈이 몰리게 되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되어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초강력 억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부동자금 1100조, 역대 최대, 투자예탁금 63% 급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라빚과 시중 유동자금 더블 1100조 원에 들려마,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경제는 매우 어려운데 유동자금은 풍부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보면요. 자, 2016년도에 900조 했던 것이 17년도에는 940조, 그 다음에 18년도는 960조, 19년도는 1000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는 1100조가 됐던 것인데요. 더블로, 그러니까 나라빚도 많아지고, 유동자금도 많아지고, 물론 가계빚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동자금은 넘쳐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고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적어도 향후 10년 내지 15년 이상은 등락을 거듭하되 반드시 우상향으로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등락은 이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락은 이때 결과적으로 우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법인이 보유 중인 아파트는 2020년 12월 말 이전과 2021년 5월 30일 전에 팔아야 한다. 실수요자는 이번 조정기에 10 내지 15% 빠진 급매물을 사라. 적화되지 않는 한 반드시 서울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현금 들고 계속 망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간 속에서 집이 없는 가난뱅이가 되고 바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서울 핵심지,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는 수요자가 넘쳐나죠. 부동산 급락 조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파트 공급 과잉, 투자 심리 위축, 정부의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의 규제만으로 나머지가 여전한데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격을 계속 하락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이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데, 금리하고 공급 과잉, 그 다음에 투자 심리,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이 네 가지 요인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오로지 정부 규제만으로 나머지가 여전한데,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격이 계속 하라고 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이 될 것이냐는 것이죠.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적기는 7월 이후 법인 소유 매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2020년 12월 말까지와 또 2021년 5월 30일까지 두 번의 기회와 기간이 되겠고요. 각자 정하는 가격, 각자 정하는 지역을 선정하여서 급매물 위주로 매입하면 될 것입니다. 자, 실수요자는 가격 조정기에 가격 하락장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매수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든 달러든 현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최소 생계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하락점에 실물 자산인 핵심 아파트, 핵심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계속 살게 된다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 구입으로 손해볼 일은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든지 북한에 의해서 적화된다든지 또 중국에 의해서 적화된다든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만일에 있어도 5년 이내에는 반드시 회복된다
여건이 되시면 사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역세권의 핵심지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죠. 이런 아파트 핵심지 토지는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자,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너도 나도 살 때 분위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이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예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만 하락의 끝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 등 규제를 풀고 시장이 어려울 때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때가 최저고 구입 시기고 구입할 곳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 수요가 풍부한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법인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법인이나 급매물 등을 6.17 대책 이전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산다면 특별한 경제 변화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떨어진다고 해도 5년 이후에는 반드시 현재 구입 가격보다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사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까지 부동산 시장에 닥친 4차례의 위기 뒤엔 반등과 상승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요. 끊임없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자, 8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요. 끊임없이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죠. 꾸준하게. 어쨌든 30년 동안 한 번도 변화 없이, 물론 등락이 있었습니다. 등락 이렇게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등락폭이 큰 건데요. 이런 폭이 있었지만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나면 다시 오른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되신 분들은 이후에도 한번 보시죠. 이후에도 아까 2018년까지 봤는데요. 자, 18년, 19년, 19년까지인데 또 20년도 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꾸준하게 그 이후에도 상승을 하고, 여기 떨어지면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계속 오른다. 또 강남구는 더더욱이나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역, 핵심지 아파트는 당연히 오르고, 정말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공산화가 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가격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6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 올해는 그런데 벌써 7년째 이미 올랐고요. 그래서 가격은 끊임없이, 저기는 이제 19년도부터네, 09년도부터네요. 19년까지 끊임없이 변동을 했지만, 서울 아파트인데요. 이게 서울 아파트 곡선이죠. 자, 하락은 일시, 이렇게 금융위기 같은데, 이렇게 일시 하락을 했지만, 당연히 하락을 했죠. 이럴 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지만, 당연히, 또, 이렇게 2000년 금융위기 때죠.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을 하되 우상향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30여 년간 규제를 통해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성공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직장, 학교, 교통을 포함한 기반 편의시설 등의 요인으로 젊은 층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것이 경제 침체기라든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을 때 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두고 중간중간 부침과 일시적 가격 하락은 있었지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상승했고 앞으로도 그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 수요, 인구 변화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이 기간은 향후 10년 이상, 15년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예측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법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죠. 주식의 경우 투자금 전액을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부실 투자가 있을 경우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주식시장은 낙폭에 따른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결국 저금리 양적 완화로 돈을 진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아파트 구매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탁월한 주식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주식도 앞으로 세제가 강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핵심지 아파트는 당연히 오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리 인하가 부동자금 확대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고요. 5월 3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예금, 저축성예금, 미니마켓 펀드 MMF라죠. 종합관리자산계좌 CMA 계좌 부동자금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1106조로 1106조 3,380억 원으로 집계됐고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예탁했거나 주식을 판 뒤 되찾지 않는 돈인 투자자 예탁금은 5월 28일 현재 44조 5,794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사태 이전인 지난해 말 27조 3,384억보다 무려 63%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경쟁처럼 유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돈을 마구 풀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돈을 마구 풀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 시중에 돈이 쌓이게 된다면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국은 부동산과 증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시중엔 1100조 원이 넘는 돈이 부동자금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과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중인 예탁금은 47조 원 규모죠. 사상 최저치가 되겠고요. 주식활동 거래 계좌는 86만여 개가 늘었습니다. 개인들은 지난달 11조 원어치를 주식을 쓸어 담았고 앞으로 유동성은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몇 배의 규모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이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불안 심리가 꺾이는 순간 엄청난 규모로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증시와 부동산, 아파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돈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플레가 되겠죠. 인플레가 되고요. 그리고 돈은 항상 어디론가 움직이게 되고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은 반드시 주식과 부동산을 아파트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6.17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역에 이제 규제가 확대됐고 파격적인 대출 제한이 있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부 세율 인상, 고가주택 발주다가 되겠죠. 이것이 특히 가장 강력한 대책은 바로 법인을 통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법인 아파트의 종부세와 양도세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법인 보유 단 1채도 3%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채는 4%. 종부세 공제,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8년 장기 임대제도에도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요컨대 법인 보유 투자 목적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을 포하려면 2021년 5월 30일까지 모두 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의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은 20%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간 장기 임대 등록한 추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2일 양도가 되겠고 양도세 폭탄을 안 맞으려면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반드시 팔아야만 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로 법인 투자자를 사실상 금지시켰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2020년 12월 30일과
2021년인데요. 2021년 5월 30일까지 모두 팔도록 한 것입니다.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게 되고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매물 증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실수요자 또 반드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는 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실수요자들은 반드시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거 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가 생겼고요. 그래서 모든 규제지역에 6개월 7월 1일부터 이거를 전입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을 처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규제지역과 이것도 7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된다.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고요. 전입 의무가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될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 회수가 되겠는데요.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투기적 투기과열지구 3억 원에 이게 기존은 9억이었었는데 이건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을 회수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지역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주택담보대출 또 전입 의무 이런 부분들을 살핀 다음에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고요. 자,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과열지구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이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에 이제 확대했고 투기 과열지구는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구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 지정했고 거래질서 조사 체계 강화, 이제 실거래계 계획조사 시행,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법인을 통한 투기 수요 근절, 이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바고요. 그래서 법인들은 이번 기회에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리고 거래조사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특별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팔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파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규제지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전 규제지역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라 라는 것이죠. 자, 지역이 되겠는데 지역은 큰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은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이고 이제 기존은 이렇게 됐었네. 기존은 이렇게 됐는데 새로 변경된 것은 당연히 서울 전 지역이고 경기도 전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극히 일부 예외 지역만 있는데요. 이 예외 지역이 갈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어차피 예외에서 바로 투기가 불 때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기 시골을 가가지고 지금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갔다가 발이 묶일 수가 있다 라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이 핵심적이 되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더욱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구 이렇게 대부분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대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17 대책의 핵심은 투기 과열 지구에 일시적 1가구 또 2주택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되고 법인의 종부세 폭탄, 양도세율 인상, 1주택자 투기 과열 지구 3억 초과 아파트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걸 좀 보완한다고 그래요. 수도권 전 지역 규제지역 지정 대전 청주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린 바 같고요.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일부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 가격 인상 요인이 요인의 근본 요인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요에 따른 공급 없이 정부의 규제만으로 배기하기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초저금리 시대 유동성 자금을 흡수를 위한 증시 유인책이라든지 투자처와 또 서울 도심 지역 정비사업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확실하고 꾸준한 신규 주택을 공급 없이 정부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법인 소유자는 2020년 연말과 내년 5월 31일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수요자는 이번 대책으로 핵심지 급매물을 10 내지 15% 하락된 것을 각자 기준에 따라서 대출 등이 까다로워졌으므로, 전입이라든지 대출 등이 매우 까다로워졌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고, 기존 아파트 소유자는 남들이 팔 때 가격이 떨어질 때 급지를 상향해서 급지 상향 전략을 또 기존 소유자는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급지를 상향해서 이동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